안녕하세요. 네, 김태연입니다. 지난 2주 노년을 말한다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노인의 정의와 또 심리적 불안감 그리고 노인복지의 현실 진단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세 번째 시간인 오늘은 그 제2의 인생기로서 즐겁고 바람직한 은퇴와 또 직업활동 또 여가 생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실 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동덕여대 남기철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삼성 노블카운티 이호갑 대표 자리해 주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성대 황진수 교수님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로운 인생 계획을 생각하고 또 지금까지와는 다른 변화의 계기가 되는 것이 대부분 직업 현장에서의 은퇴가 아닐까 싶은데요. 황진수 교수님,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은퇴가 빠른 편 아닌가요? 은퇴, 퇴직이라는 것이 빠르다, 안 빠르다는 차원을 떠나서 퇴직을 하면은 사회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측면과 또 은퇴를 하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자기 취미생활이나 여가를 즐길 수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300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대개 조금 큰 회사를 말하는데 이 회사의 퇴직 연령이 몇 살이냐? 대개 57세부터 58세입니다. 그런데 이 퇴직 연령을 지키는 사람이 몇 사람이냐면 대개 3%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7%는 회사가 정한 퇴직,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대개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퇴직을 하면은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인이 이제 돼서 취업을 하는데 가장 큰 취업의 이유가 뭐냐? 69.9% 그러니까 70%가 돈이 필요해서 노인이 취업한다고 할 정도로 정년은 바로 빈곤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38선, 4호정, 569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개 38세쯤 되면 회사에서 과장에서 차장이나 차장에서 부장, 또 45세는 부장에서 이사 이 정도 올라가는 나이인데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해서 한두 사람 올라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회사를 떠나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또 평균 퇴직 연령은 대개 53세로 대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가 되면은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간다거나 또 결혼을 해서 분가를 한다거나 그야말로 목돈이 들어가는 시기가 그때입니다. 그때 나이를 먹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회사에서 나가라. 이것은 개인적으로 보나 국가적으로 보나 큰 손실이라고 볼 수 있죠. 젊은 사람의 취업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 노인들의 재취업, 노인들의 퇴직한 이후의 취업 문제도 역시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인들이 은퇴한 이후에 빈곤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생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또는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취업을 하는 것을 저는 상당히 좋은 현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취업 문제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개 50대 후반이나 중반에 퇴직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몇 살입니까? 얼마 전에 통계청 보고에 의하면 79.1세랍니다. 그러니까 퇴직한 이후에 짧게는 20년, 길게는 30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 사회적으로 큰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겨우 3%만이 자기가 원할 때 퇴직을 하게 되는군요. 은퇴와 동시에 직면하게 되는 현실은 노후 생활의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되어야 하고 또 현실적으로 그 준비금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지 가늠하실 수 있으세요? 어떠세요? 방청에 계시는 분들. 얼마여야 된다 생각하세요? 자, 영상을 보신 뒤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를 여유롭게 즐기려면 얼마 정도의 돈이 필요한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부부가 1년에 한두 번 여행도 가고 또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받으려면 한 해에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한지 백승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자녀 교육은 당장 현안이고 노후 대책이라는 것은 먼 뒤의 일이니까. 막연한 거죠, 그냥. 제가 뭐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건 없어요, 특별하게. 10명 가운데 7명은 노후 자금을 계산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 얼마나 필요할까요? 한 보험회사 조사 결과 노부부가 도시에서 평균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만 1년에 2,700만 원은 필요합니다. 여행도 가고 건강검진도 받으려면 1년에 3,500만 원, 20년간 7억 8천만 원이 듭니다. 해외여행에 골프까지 즐기려면 노후 자금으로 매년 5,600만 원까지 쓸 수 있도록 모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노령화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노후 준비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나 퇴직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은퇴 이후의 삶에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천건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델리티 자산운용과 서울대의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 가정의 은퇴 후 연간소득은 은퇴 직전 연간소득의 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대만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입니다. 더욱이 은퇴 이후 희망하는 생활비가 은퇴 전에 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와 20%가 넘는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People are not, the majority of people are not ready. They can't rely on the national pension and their severance to make them achieve the revenue they would like in retirement. So they have to make personal provision.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20, 30대 초이들까지 나이든 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가 있으면 노후 대비가 될까요? 직장인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이정혜 기자입니다. 불안하기만 한 정년, 늘어만 가는 수명, 직장인들이 다급해졌습니다. 인생에서 밀리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것 같아요. 차근차근 그 제2의 직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직장인 가운데 절반가량은 벌써부터 노후 준비에 나섰습니다. 평생 직장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면서 퇴직금보다는 저축과 부동산 임대료가 노후 준비 수단으로 선호됐습니다. 국민연금은 그런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노후에 필요한 자금으로 집 빼고 3, 4억 원쯤이라는 응답이 29%로 가장 많았습니다. 5억 원 이상 필요할 것이라는 응답자도 27%나 됐습니다. 네, 턱없이 높기만 한 노후 준비금. 제2의 인생기라고 말하면서도 힘겹고 어둡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데요. 남기철 교수님, 그 은퇴 후 재취업을 하는 노인들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요? 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분들 한 490만 명 중에서 대략 한 150만 명 정도 되시는 노인분들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서구의 다른 나라보다 좀 높은 수치인데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노인분들이 일을 많이 하고 계신 거는 일면 바람직합니다만 또 일면으로는 일을 하시지 않으면 생계 유지가 좀 어렵다는 그 노인복지 시스템이 좀 취약한 점하고도 좀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예전과 달리 평생 직장의 개념이 좀 없어졌습니다. 일본이나 프랑스나 독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직장을 조금 자주 바꾸시는 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직장을 그만뒀을 때가 은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 150만 명의 노인분들 중에서 지난 1년 동안에 일을 바꾸신 분들의 숫자가, 즉 현재 하고 계신 일을 계속 하신 지가 1년이 채 되지 않는 노인분들의 숫자가 한 20%, 대략 3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50만 명의 일하고 계신 노인분들 중에서 30만 명은 지난 1년 사이에 일을 바꾸신 경우십니다. 그러니까 은퇴 후에 새로운 직장을 찾아서 재취업하고 계신 노인분들은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이런 재취업이 치밀한 어떤 생애 경력 개발에 대한 계획이나 재취업에 대한 사전 철저한 준비 없이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춰서 급하게 연결되다 보니까 재취업한 일자리의 수준이 그 이전 일자리보다 좀 수준이 못하고 혹은 그 새로 취업한 일자리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시는 그런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안타까운 점도 같이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노인들의 다시 얻게 되는 대부분의 일터들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는 것만 아닌 것 같아요. 황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맞습니다. 노인 일자리가 사실은 참 힘들죠. 말하자면 고양이 목에 쥐들이 방울을 단다라고 할 때 그 논의하는 것하고 저는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인 일자리는 우선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일을 하고 싶어하는 노인은 많은데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건강하고 좀 빈곤한 노인은 많은데 노인이 사실상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그렇게 넉넉지 않다. 두 번째는 노인들한테 일을 시키고 있는 경우에 한 달에 얼마를 줍니까? 대개 사회공헌형이나 복지형 같은 경우 대개 월 20만 원 내외로 줍니다. 이 돈을 또 그것도 1년 12달 가운데 7달 뿐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보수가 노인이 생각하는 수준에 비해서 너무 열악하다. 또 세 번째는 노인 취업을 알선하는 조직, 행정 조직. 이 조직이 너무 복잡합니다. 예를 든다면 노동부에서는 5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취업을 알선해주고 있습니다. 또 대한노인회에서는 노인들 65세 이상의 노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니어 클럽에서는 60세 이상 노인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또 노인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또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서 각각 노인의 취업을 알선해 준다라고 하는데 이게 조직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한 혼란을 가지고 있고 많은 예산과 사람을 투입시키고 있지만은 그렇게 큰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노인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수요처 개발이 상당히 적극적이지 못하다. 또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수요처 개발에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많은 그 수요처 속에서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영역과 노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좀 구분해 갖고 그 틈새 시장을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좀 마땅치가 않다. 또 노인들이 자기가 평생에 해왔던 일을 그 노인 취업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 노무직으로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노무직을 하지 않는 젊은직 출신 또는 많이 배운 노인, 재산이 조금 있는 노인 이런 노인들은 일자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업훈련이라든가 그런 기관을 좀 두어서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또 노인들이 그냥 뭐 택배라든가 무슨 경비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그 지역사회 회사에서 이러이러한 노인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그런 노인을 공급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라든가 또 그 노인이 자유시장 경제 입장에서 시장형에 입각한 그런 노인 일자리라든가 또는 인력을 파견하는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제 서서히 바꿔줘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그런 예산 사업보다는 비예산 사업으로 방향을 좀 서서히 바꿔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노인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는 그러한 우리 당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노동을 제공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최근 노인 일자리 확보를 이유로 고령 근로자 최저임금을 삭감하겠다는 그러한 법안이 제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취약층의 고용기회 확대를 이유로 삼는 그 찬성 측과 또 고령자의 인간적 삶을 포기시키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측의 대립이